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즐거운 금요일인데 또 종목 AS라는 소식까지 있어서 또 네. 즐겁게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좀 봐볼까요? 넥스틴인가요? 네, 넥스틴 차트 같습니다. 박스권 대응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세상 저점 구간도 동일하다라고 방송 때 보여드렸던 차트를 그대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전공정, 후공정 각각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공정 기업으로는 ISC와 검사장비업체 넥스틴 말씀을 드렸죠. 가장 핵심 포인트는 수주 잔고가 상반기에만 지난해 매출액의 1.5배를 넘어섰고 방송을 하던 7월 초에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향 수주 공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요. 박스권 상단까지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시자. 왜냐? 수주 잔고가 좋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기업보다도 높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가격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간에 내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접근보다는 이 기업의 매력도가 높아졌구나. 그러면 이 기업의 실적은 어떤가? 이 기업의 가시적 모멘텀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설명을 다 들으신 다음에 고개가 꼭 끄덕여지신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정해진 가격 아래로는 정해진 가격 부근에서는 꼭 매수 노력을 해보실 만한 기업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적, 가격적 모멘텀, 미래 먹거리 이 부분에 꼭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넥스틴의 수익률이 정말 엄청난데 그 다음 종목도 하나 더 준비하셨죠? 네, 이 기업은 아모그린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당시에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 중기 추세선, 1차 목표가까지는 꼭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도 불가능한 가격대는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광고도 벌써 나왔고요. 이미 이제 시간이 조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작전 리포트 중간 점검하고 가는데요. 작전 리포트를 활용을 100% 하시려면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매일, 매주 5종목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종목들을 어디다 메모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꼭 가능하시니까 꾸준하게 보시고 매수 권유 드리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 어디다 적어 놓으셨다가 이 기업은 내가 고개가 끄덕여졌고 하지만 매수가가 좀 오지 않아서 아쉬웠거나 허반석 어드바이저가 얘기했는데 조금 더 빠졌구나 라고 하면 회복이 어디서 나올까 기다리셨다가 돌아선다 또는 수급이 보인다 아니면 이슈가 있다라고 하실 때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꺼내셔가지고 요리하듯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추세상 저점 구간, 중기 추세선, 그 다음 최상단 오버슈팅 가격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느 곳에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적절하게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 리포트는 꾸준하게 보시고 그리고 어디다 메모까지도 해 놓으셨다가 이 기업이 이야기한 가격보다 아래로 내려왔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그린텍은 나노멤브레인뿐만 아니라 자성 소재, 테슬라, 삼성전자 그리고 BYD 세계 유수의 기업에 모두 다 공급되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이 시작된 기업이니까요. 목표가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차분하게 꾸준하게 끌고 가실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말씀으로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AS 들으니까 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죠? 이 종목들을 놓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 오늘 이 종목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국내 영화 시각특수 효과 점유율 1위. 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네. 힌트를 좀 볼게요. 작품이 신과 함께, 기생충, 마녀2, 모가디슈 등이 있고 두 번째 아시아 최대 버추얼 스튜디오 D1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CJ E&M의 인수설이 돌던 바로 그 회사. 힌트 주세요. 신과 함께보다 여기는 다 유명한 작품들이 다 봤어요. 대작들 있습니다. 근데 봤어요.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미스터 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 고릴라 나오는 영화인데. 뭔지는 알아요. 네, 그 엄청나게 많은 털을 하나하나 네. 미세하게 이렇게 시각 특수 효과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거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창립자가 신과 함께 감독 김용화 감독이 이 회사를 창립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이건 뭐예요? 최선일 것 같습니다. 시각 특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 네, 사진을 좀 넣으셨습니다. 아바타네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또 영화인으로서 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으로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D로 시작합니다. D, 네, 알파벳 D로 아, 시작합니다. D요. 덱스터. 정답입니다. 네. 네. 이 영화, 이 종목 왜 가져오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시각 특수 효과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시각 특수 효과 점유율 30에서 4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여러 기업들이 조금 흡수 합병되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리고 자금난에 이어서 이제 뭐 문을 닫는 기업들도 있었고, 하지만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80%다. 그래서 뭐 시각 특수 효과, 그리고 이미지, 믹싱,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열거해 봤을 때 최근 개봉되는 영화에 관여를 안 한 영화가 없을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20일 그저께 개봉을 한 외계 플러스 인이라는 영화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공동 투자자로 참여를 했고요. 이 영화의 후반 작업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흥행하면 흥행할수록 덱스터의 수익도 좋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립자 김용화 감독은 뭐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녀는 괴로워, 신과 함께 1편, 2편, 제아벌, 인과 연 모두 다 1000만 관객을 넘어선 대작을 만든 감독이기도 하고요. 아스달 연대기라고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생충, 백두산 모두 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면 특수 효과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갔다. 심지어 신과 함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덱스터의 시각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너무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시각 특수 효과를 많이 넣었었죠. 파주에 가면 국내 1호 버추얼 스튜디오 D1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참고 화면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벽에다가 LED 화면을 넣어놓고서 그 LED 화면 앞에서 배우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특수 효과를 놓고서 차량을 이곳에 세워놓고 화면을 지나가게 만들어서 촬영을 하면 꼭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제작 비용과 시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덱스터 시장 점유율 70에서 8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지도는 어떠냐? 국내 영화에서 점유율은 7, 80%고 넷플릭스와 지난해 7월 후반 작업 협력 강화를 위해서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고요. 넷플릭스에서만 개봉을 한 시리즈죠. 킹덤, 사냥의 시간, 낙원의 밤 같은 후반 작업을 덱스터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수주 공시를 보면요. 나이츠 오브 더 조디악이라고 하는 영화에 46억 원 규모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최근 납품이 조금 늦어지는가 작업이 더 길어지는가 해가지고 정정된 7월 15일 공시를 보면 46억 원 규모가 53억 원 규모로 증액된 부분들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계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 흥행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가와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코로나 꼭 조심하시고 영화를 보신 이후에 매수를 할까 고민해 보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기업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도 기대를 해볼 만한지가 또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꼭 이제 실적 체크를 해봐야 네. 되겠죠. 올해 실적이 최소 매출액은 7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의 성장, 영업이익은 38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소치였고요. 최대치로 전망하고 있는 리포트를 보니까 매출액은 8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의 성장, 88% 성장으로 기록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78억 원으로 최소치 38억 원과 최대치 78억 원 각각 좀 갭이 있습니다. 왜 그런 갭이 나타나느냐라고 보니까 이미 작업을 마치고 영화 작품들은 이미 제작사에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작품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 지출은 이미 다 되었는데 매출 인식이 아직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차가 실적에 조금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갭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영화 시장은 2004년 이후로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보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 컨텐츠와 관련된 쪽으로 덱스터라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기업이 관여한 작품들 국내 영화는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계인뿐만 아니라 또 개봉 예정작이 있습니다. 이순신 하면 명량이라는 네. 영화 또 보이시는데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네. 또 개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도 마찬가지로 덱스터의 후반 작업 시각 특수효과 기술력이 들어갔다라고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봤을 때는 돌아서는가? 시세가 좀 나오는가? 갈등되는 구간이고 아주 짧게 본다면 되돌림 자리가 온 것 아닌가? 라는 모습들로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매출 인식이 많아질 작품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본다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져보시고 외계 플러스 인이나 아니면 한산이라는 영화들의 흥행 소식이 나올 때마다 떠올려야 하는 기업이 덱스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 E&M 인수설이 2019년도 살짝 돌았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으로도 CJ E&M이 덱스터를 인수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무근이다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덱스터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것이 논의되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E&M도 인수를 탐할 만큼 기술력이 풍부한 기업이 아니었는가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기술력은 신과 함께로 이미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 흥행에 덱스터라는 기업은 한번 꼭 기억해 보시자라는 의미로 오늘 작전 리포트 종목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가져오셨잖아요. 사실 반도체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손이 잘 안 갔어요. 네. 그런데 영화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이 종목에 왠지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네.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그래서 살짝 부담이 네.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내가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금방 사고 싶고 이해가 잘 됐기 때문에 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력도 맞아요. 좋다라고 하는데 국내 영화에 관여하지 않은 영화가 없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일단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첫 번째 되돌림 자리에서 윗꼬리를 그리고 있어요. 주봉으로 본다면.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급하게 보신다면 오히려 급한 마음에 될 것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고 차라리 나는 여유롭게 올해 연말까지 보겠다. 연말. 이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덱스터는 조금 더 맞다. 왜냐? 지금 영화 산업이 흥행하고 있기 때문에 줄을 세워놓고 개봉을 기다리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영화라는 게 흥행에 대해서는 시청자들, 관객들이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화가 흥행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10개 중에 적어도 2-3개 정도만이라도 1000만 또는 손익분기점을 둘 다 넘긴다라고 한다면 영화는 흥행했다라고 볼 수 있고 투자사 입장에서 그리고 후반 작업을 한 곳에서는 이미 매출은 탄탄하게 이 기업의 본업이죠. 시각 특수 효과를 제작함으로써 매출 인식은 다 된 거죠. 개봉을 함으로써. 그런데 공동 투자로 나온 영화들이 흥행을 했다. 그럼 플러스 알파의 요인들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전 리포트 대응은 꼭 차트상 저위험 구간, 말씀드린 매수가 이하에서만 꼭 접근해 보시자. 모든 종목들 차트가 동일합니다. 네. 우상향하는 기울기가 가파르거나 완만하거나 다 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어도 1차 되돌림, 그리고 연말까지 본다면 혹 오버슈팅이 공동 투자 작품들의 대박이 난다면 네. 가능한 기업이 덱스터다라고 좀 오.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작전 리포트는 꾸준히 보셔야 하고요. 메모하면서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까지는 진득한 인내심으로 가져갈 볼만한 실적이 있고 실력이 있고 실체가 있는 기업들 꾸준하게 모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나요? 매수가를 말씀을 안 드렸군요. 네. 16,500원과 가장 16,500원. 가까울 때나 네. 16,500원 이하에서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를 2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됐을 때 한번 AS 하시고 그리고 앵커님이나 제가 외계인이나 한산을 보게 되면 그때 가서 영화 네. 리뷰도 함께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접근해도 되나요? 지금 16,500원 미만에 움직이고 네. 있다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네. 16,500원
3,500원 미만에서 소량으로 분할로 꾸준하게 보시고 사실 주말에 영화 관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박스오피스 관객 수가 주말에 월등하게 높아지면 월요일 날 또 시세가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분할 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덱스터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